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그 두 번째 레인지로버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앞전에 벤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GLC 350e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레인지로버가 세계 최초 그리고 국내 최초로 런칭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목차를 말씀드릴 텐데요. 목차는 총 4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레인지로버 PHEV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EV 차량의 충전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충전 방식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고 또 완속 중에서도 AC가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급속 중에서도 차데모가 있고 DC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그 충전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PHEV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그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서 전시가 되었었고 안타깝게 시승은 안 되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었고요.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앞전에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지만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계 최초로 레인지로버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벤츠 GLC 350e 모델과 거의 파워트레인 구조는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이 두 가지 동력원을 같이 쓰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상시 레인지로버는 상시 4륜구동을 띠고 있는 SUV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충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회생제동을 통한 자가 충전이 가능한 또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플러그를 꽂아서 외부 전력을 통해서 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100% 전기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충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EV 모드를 통한 순수 전기 모터 사용으로 제로 에미션 실현 가능한 차량이다.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EV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드에서는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에미션이라는 그런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해외에서는 제로 에미션 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오로지 전기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레인지로버 PHEV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보그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그가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현대차로 치면은 EQ900과 같은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조금 더 크기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조금 더 스포티하게 스포츠성을 띈 차량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량 모두 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일단 왼쪽 레인지로버 보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차량은 기본적으로 거의 재원이 동일합니다. 일단 동일하게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인제니움 엔진을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방식의 2.0L 엔진이 들어가고요. 전기 모터도 동일합니다. 8.5kW 모터가 들어가고요. 13.1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이 앞전에 GLC 350e는 이보다 조금 더 작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무게와 크기가 더 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출력도 동일합니다. 404마력에 65.2토크
그래서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벤츠 GLC 350e보다 조금 더 높은 마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비는 이제 유럽 기준인데 35.7km입니다. 근데 이 연비는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정식 출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국내 기준의 연비는 제가 정확히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인증을 통해서 정확한 연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연비는 사실 믿지 않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이제 유럽 연비가 한국에 오게 되면 또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뭐 앞전에 GLC 350e도 유럽 연비와 한국 이제 국내 연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 이제 연비를 재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 연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긴 한데 사실 연비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백은 이제 레인지로버 보그가 6.8초 그리고 스포츠가 6.7초로 꽤나 빠른 무게에 비해서 빠른 편이고요. 둘 다 1회 충전 가능 거리는 51km입니다. 이제 이것도 물론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GLC 350e도 해외에서는 34km가 1회 충전 가능 거리였는데요. 국내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15km로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차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나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전기 모터 최고 속도는 135km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최고 속도는 둘 다 220km고요. 뭐 전기 모터로만 충분히 이제 시내에서도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35km 시내에서 사실 120km, 100km 이상 밟기 거의 어려운데 이 정도면 충분히 EV 모드 통해서만 이제 시내에서 충분히 주행할 수가 있고요. CO2 배출량도 1km당 64g으로 상당히 또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50g 미만이어야만 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차량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정식 출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이제 급속으로 이제 암페어를 좀 높여서 충전했을 때는 2시간 약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는 약 8시간 정도 상당히 좀 긴 편입니다. 네,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는 8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보그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원,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억 5천만 원으로 뭐 앞전에 그 GLC 350e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금액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원래 이제 좀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존의 스포츠나 보그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L기도 하고 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내가 퍼포먼스의 성능을 맞춘다 싶으면 이제 404마력에 65토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좀 2.0L가 좀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뭐 V6나 이제 V8 엔진까지도 구입하실 수가 있는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하신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셨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권이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지로버 PHEV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모드 및 EV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제 주행은 가능한데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거기 EV 모드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EV 모드 버튼을 누르면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GLC 350e가 조금 더 다양하게 뭐 eSave 모드, E 모드, 그리고 뭐 찰지 모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조금 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레인지로버 PHEV는 이렇게 EV 모드 버튼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전 온도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앞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미리 뭐 휴대폰 앱을 통해서 미리 온도를 설정해 놓고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사전에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지로버의 특징,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도강입니다. 도강이라고 하면 이제 강을 건너는 건데요. 이제 차를 주행하면서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90cm 보그 차량은 이제 90cm까지 도강이 가능하고요.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즉 RRS라고 불리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85cm까지 도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 어떻게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널 수가 있느냐, 뭐 감전이나 누전이나 뭐 이런 뭐 안전상의 뭐 그런 문제는 없느냐라고 반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제 레인지로버 측에서는 그런 모든 그런 기능들을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도강이 가능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아무리 안전하게 해놓긴 해놨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큰 특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AC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두 개는 D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 두 개는 이제 교류, 즉 완속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 두 개는 DC, 즉 직류, 좀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충전기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AC 5핀, 뭐 AC 3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보통 뭐 AC라고 하면 5핀과 7핀이 있습니다. 이제 5핀, 7핀은 여기 있는 이제 구멍의 개수인데요. 구멍이 5개냐, 7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명칭입니다. 가장 왼쪽에 이제 AC 5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완속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모델들 보시면 뭐 레이나, 소울, 아이오닉, 그리고 뭐 i3, 그리고 볼트도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벤츠 GLC 3502 모델도 있고, 지금 설명드린 레인지로버 PHEV 차량들도 모두 여기 AC 5핀 충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 7핀은 어떤 차량이냐 보시면 SM3, 즉 르노 삼성의 SM3만 현재 7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SM3 지금 ZE, SM3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혼자만 7핀을 쓰다 보니까 조금 충전하기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직류, 이제 급속 충전 방식에도 이렇게 차데모가 있고요. DC 콤보 7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데모는 이제 레이, 소울, 아이오닉에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급속 충전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DC 콤보 7핀은 이제 스파크, 볼트, 뭐 아이오닉, i3, 그리고 뭐 코나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급속 충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제규어 아이페이스에서도 이제 급속 충전 7핀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페이스도 전기차 엑스포에서도 사전 계약을 받았고, 이제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에 런칭된다고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완속 충전 방식과 급속 충전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OBC라는 충전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OBC라고 하면 온보드 찰저라고 해서요, 이제 충전기의 AC 방식을 이제 DC 방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게 이제 AC 방식인데요. 이제 교류기 때문에 여기 충전 장치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AC에 이제 전류를 받으면 그거를 변환해서 다시 DC로 충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현재 보시는 게 급속 충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 방식은 보시다시피 아까 OBC 온보드 차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직류 전원을 이제 직류로 바로 배터리로 충전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은 OB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전한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C와 DC의 차이는 OBC라는 그런 변환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두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출시가 정식으로 안 되었고 저도 이제 직접 운전해보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깊은 정보는 좀 제공을 못 해드리는 것 같다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량이 있고 앞으로 출시된 차량이다 라는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해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최근 국제 유가도 이제 배럴당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뭐 배럴당
$100까지도 전망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되다 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직접 가솔린이나 디젤, 디젤은 영향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내연기관을 운행하는 이제 운전자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유가뿐만 아니라 그런 배출가스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게 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스마트폰 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갤럭시가 막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일반 2G폰을 썼었는데 전역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또 편하게 보고. 사실 입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걸 상상도 못 했는데 불과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굉장히 변했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분명히 10년 안에 무조건, 그리고 짧으면 5년 안에 무조건 이런 패러다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완전 전기차로 이제 거의 대부분 넘어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조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먼 미래의 얘기야. 인프라도 없고 충전도 불편해서 난 내연기관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멀지 않았다는 점. 이제 제 랜드로버도 2020년까지 모두 전기 계통의 차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브랜드들은 이제 내연기관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전환을 빨리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인식도 바꿔서 이런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PHEV 보그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